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26회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산학 세미나에서는 이제 산업 이슈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아카데믹한 이슈로 오늘 저희들이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학 세미나는 보험연구원의 김병선 박사님께서 따끈따끈한 팬데믹 헬스 리스크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를 보여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토론은 오늘 대구대 황진태 교수님, 그다음 변혜원 박사님, 성균관대 이양석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른 논의 할 거는 나중에 뒤에 하기로 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박사님에게 30분 정도 발제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약 50분 동안 세 분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자, 김경선 박사님 데뷔라고 하시는데 오늘 데뷔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경선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Private Effort, Public Policy and Insurance Against Pandemic Health Risks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서울대 석순환 교수님과 숭실대 홍진영 교수님과 공정한 논문입니다. 네, 먼저 인트로를 설명하고 기본 모델 그리고 메인 모델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망자를 초래했던 전염병을 끊임없이 겪어왔는데요. 가장 심각한 경우는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던 스페니쉬 플루였고, 그 이후에도 에이션 플루, 사스, 메르스 이렇게 있었고, 최근에는 코비드 19로 2년간 전 세계에서 6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팬데믹의 발생은 인적 요소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도시화라든가 deforestation, global warming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번 마지막이 아니라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이 팬데믹에 더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팬데믹에 대한 종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효과적인 치료법과 백신이 개발이 필수적이겠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언설턴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개인과 정부의 노력이 이 질병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같은 그 개인의 대응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팬데믹 초반에는 정부 정책도 나라별로 차이를 보여서 이게 감염률과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여기 지금 첫 번째 그 그림의 X축이 사망률이고 Y축이 스트린전스 인덱스라고 해서 락다운 스타일의 정부 정책의 강도를 나타내는 인덱스인데요. 더 높은 값일수록 더 그 강한 정책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2020년 1월에 처음 발발했을 때 차이나랑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정책을 펼쳤고요. 그 이후에 감염자가 좀 급증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그 정부 정책의 강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 그림이 이제 두 번째 쿼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감염률, 사망률에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보여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팬데믹에 대응하는 그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그 노력이 그 중요한데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다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그 노력이 될 수가 있겠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 트레이싱, 쿼런틴, 락다운, 치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건강보험은 테스트와 트리트먼트에 대한 그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 테스트와 트리트먼트의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쿼런틴이나 트리트먼트 피리어드에 일을 못하니까 그런 걸 걱정을 해서 테스트를 안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 전파가 더 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직접 치료비 보전을 해줄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보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먼저 그 성인 연구를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셀링 트라이 2020에서는 그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를 하는 그런 예방적 노력이 감염 확률을 낮추는 양의 외부 효과를 가지지만 그로 인해서 집 밖으로 더 나갈 유인이 커져서 리스크 익스포저는 오히려 커지는 옵세팅 이펙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강제적인 예방적 노력이 이니펙티브하거나 심지어는 카운터 프로덕티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홀스 2020는 이제 격리의 효과가 비용보다 더 크려면 매스 테스팅, 뭐 테라퓨틱스, 백신 이런 게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단기간에 되지 못하면 대가가 큰 격리가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셈블루에러에서는 이제 나이 그룹을 영, 미들, 올드 이렇게 나눠서 차별적인 격리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올드스트 그룹은 그러니까 이코노미 컨트리뷰션이 좀 작기 때문에 이 그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강한 락다운을 하고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는 좀 덜한 하고 좀 기간이 짧은 락다운을 하는 게 옵티멀이다. 사드루에럴에서도 그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건강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점진적으로 일터로 복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세미나라는 연구죠. 그 에일리 앤 베커 1972에서 로스 사이즈를 줄이는 자가보험이 마켓 인슈어런스랑 대체 관계를 가지지만 로스 프로바빌리티를 줄이는 예방적 노력과 이제 시장 보험은 보완 관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 그 리스크 리덕션 메커니즘들의 그 관계를 가 중요한 주제로 계속 연구가 꾸준히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미완하는 쿤러서 2008에서는 예방적 노력이 가지는 양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개인 노력에 가속 투자하게 되고 허스만 러스트에서도 이제 예방적 노력이 양의 외부 효과를 가져서 보험과 대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이 있는 헬스 리스크 하에서 네. 하에서 이제 개인의 노력과 정부 보험이 개인의 노력과 정부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보험의 유무에 따라서 이 팬데믹에 대응을 하는 정부와 개인의 예방적 노력 간의 관계를 좀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은 이제 감염 확률 아니면 전염 확률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되겠고요. 정부 정책은 저희가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감염 확률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조기에 누가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치료를 통해서 건강 손실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보험은 이제 치료비 보전을 통해서 건강 위험을 해지해주고요. 근데 지금 그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감염 확률의 감소, 즉 그 예방적 노력뿐만 아니라 그 로스 사이즈를 줄이는 그 두 기제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메저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개인의 노력과 정부 정책이 다 이 예방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비슷한 그 목적을 가진 다른 두 경제 주체인 개인과 정부의 예방적 노력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 그리고 이때 보험이 하는 롤은 뭐냐라는 거를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험의 유무에 따른 최적 정부 정책과 개인의 노력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델의 결과는 규모에서 풀 인슈런스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보험은 건강 위험을 완전히 해치해주고요. 따라서 소비자 환경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제가 이제 기본인 경우에 보험은 다른 기제의 이피커시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도 보였고요. 보험이 도입된 이후에 이제 옵티멀한 테스트와 에포트 수준은 그러니까 보험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모든 경우가 가능한데 그것이 보험 유무에 따른 두 기제의 상대적인 효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테스트와 에포트가 에즈워드 파레토 센스에서 대체 부합 관계가 모두 가능하지만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관계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 컨테이전 레이트과 인펙션 프로바빌리티, 뭐 헬스 로스의 사이즈 같은 파라미터가 변할 때 보험이 있는 경우에 테스트와 이제 에포트가 증가할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 모델인데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T 연기에 프리미엄이 지불이 되고요. T 2분의 1기에는 F의 확률로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었을 때 T의 확률로 테스트가 되면은 D1이라는 건강 손실을 얻습니다. 근데 인젝티드인데 테스트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악화가 돼서 D2라는 더 큰 건강 손실을 얻게 되고요. 이런 2분의 1기에 그 감염이 되지 않았지만 감염이 되고 테스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R의 확률로 전염이 되면은 전염된 사람은 T는 1기에 이제 D1이라는 건강 손실을 얻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F가 이제 감염률이고요. R이 전염률이고 D1이 D2보다 작은 이런 상태고 이 표는 건강 손실이 D1인 경우, D2인 경우 그리고 아예 없는 D0 요 세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을 그 확률 또는 프로포션을 나타내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의 코스트가 드는데요. 저희가 라지 CT라고 이제 적고 있고 increasing convex한 펑션입니다. 그 전환율 R은 개인의 예방적 노력 E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베이스라인 컨테이전 레이시 R0와 그 에포트를 투자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는 RPE 부분이 있어서 이 둘의 곱으로 나타냈고요. 이때 RPE는 에포트 투자에 따라서 감소하지만 그 이피션시는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에포트에도 코스트가 드는데 스몰 c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인크리싱 컨벡션 펑션으로 가정을 하였고요. 초기 부는 W로 주어지고 두 번 미분 가능하고 증가하는 콘케이트한 그 오뮤칸 효용 함수를 가정하였습니다. 테스트 비용은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텍세이션 형태로 부과가 될 수 있고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그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예방적 노력과 정부의 테스트 정책은 전염률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보험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지금 보험이 없는 기본 모형에서 테스트는 세금 T로 이제 비용이 부과가 되고 건강손실 D1이 P1의 확률로 일어나고 D2 건강손실이 P2 확률로 발생을 하고요. 감염되지 않은 확률은 P0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과 같은 그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택 변수가 E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조건을 풀게 되면 최적 에포트와 테스트가 각각 한계 비용과 한계 효용이 같아진 수준에서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그 기제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데 에즈워드 파레토 센스에서 대체 관계, 보완 관계가 뭐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한 선택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선택 변수에 대한 한계 효용이 감소하면 대체 관계고 증가하면 보완 관계입니다. 다른 해석도 있긴 한데요. 그 균형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균형에서 다른 균형으로 이동을 할 때 E와 T가 예를 들어 그 대체 관계면 에즈워드 파레토 타입의 대체 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렛말 1에서는 보험이 없을 때 테스트와 에포트가 에즈워드 파레토 대체제일 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의 증가가 에포트에 대한 한계 효용을 언제나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보완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메인 모형인데요. 보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일단 뭐 공보험을 중재하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테스트 비용도 텍스로 나가고 보험료도 텍스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테스트 그 비용을 그냥 보험료에 집어 넣었는데요. 정보 비대칭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걸 사도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저희 지금 세팅에서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공동과 사도원을 지금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CT랑 그 프리미엄을 따로 떼도 저희 그 애널리틱 리저트에 아무런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Q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D1의 그 건강 손실이 P1의 확률로 일어나면 I1이라는 그 인데니티가 보험금이 주어지고요. D2가 P2의 확률로 일어나게 되면 I2 라는 보험금이 주어지는 상태고, 이때 그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때 선택 변수는 E와 T와 I1과 I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을 풀게 되면 일개 조건에 따라서 균형에서 건강 손실은 전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와 애프트는 마찬가지로 한계 비용과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선택이 되고요. 렘마2에서 테스트와 애프트가 에즈워드 파레토 타입의 대체 관계를 가지는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그 보험이 있을 때 테스트의 증가는 애프트에 대한 한계 효용을 언제나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 또는 애프터 한 기제가 기본인 경우에 보험이 없을 때 대비해서 있을 때에 다른 기제에 대한 이피션시가 높아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그 조건을 일단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테스트를 동일하게 이제 T0로 이제 보험이 없는 경우에 옵티멀한 아웃컴으로 가정하고 그걸 기본으로 놨을 때 요 조건을 렘마 3의 2를 만족을 하게 되면 보험이 있는 경우에 애프트의 이피션시가 더 높아지고 따라서 애프트를 더 늘리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를 기본으로 놨기 때문에 그 균형 결과는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균형 결과 옵티멀한 아웃컴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요거는 애프트와 테스트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라그랑지안 1개 LT와 L2는 지금 보험이 있는 경우에 그 라그랑지안이고, 얘는 E와 T가 지금 그 에즈워드 파레토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요 두 그 커브가 다운워드 슬로핑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이 없을 때 옵티멀한 아웃컴인 E0, T0가 요 다이어그램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보면은 그 E스타, T스타 보험 있을 때의 그 아웃컴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구간을 A, B, C, D로 나눌 수가 있는데 케이스 A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경우에 그 아웃컴을 집어넣었을 때 그 점이 이제 LT와 LE 밑에 있습니다. 즉 LE가 0보다 크고 LT가 0보다 커서 테스트와 애프트가 보험 있을 때 에피션시가 더 증가해서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제 옵티멀하게 되는데요. E 또는 T가 증가하거나 둘 다 증가하거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확실한 것은 E와 T가 동시에 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정이 되는데요. 그 무보험인 경우 대비해서 보험이 있는 경우에 테스트의 에피션시가 감소하고 애프트는 증가하기 때문에 T는 감소하고 E는 증가하겠습니다. C도 지금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이제 안 되는 경우가 테스트와 애프트 에피션시가 보험 들어옴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E와 T가 둘 다 증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D는 이제 T는 증가하고 E는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정리한 것이 프로포지션 3이 되겠는데요. 먼저 무보험 경우보다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손실 위험이 완전히 해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프로포지션 3의 2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 네 가지 케이스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와 애프트의 이피션시가 모두 증가하게 되면 보험이 도입됨에 따라서 테스트와 애프트가 모두 감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능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A, B, C, D 모든 케이스에 가능한 모든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이그지스턴스를 좀 확인을 하고자 저희가 그 뉴메리컬 이그젠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효용함수는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크라 유틸리티를 가정을 하였고요. 테스트 비용은 A의 T 스퀘어 그리고 T가 지금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 값을 가지도록 하였고 에포트의 비용은 CE 스퀘어인데 이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서포트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E가 이제 그 투자가 되면 RPE가 감소하게끔 B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이피션시는 또 감소하게끔 앞에서 얘네들이 가져야 될 그 조건들, 피처들을 다 가지게끔 이 펑션을 다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최적 결과는 각각 E0, T0, E스타, T스타로 저희가 표기를 하였고요. 소비자 효용은 그 균형에서의 기대 효용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무거운 경우에 소비자 효용은 CW0, 있는 경우는 CW로 표기하고 보험 도입됨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이제 소비자 효용은 델타 CW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케이스 A는 EOT가 둘 다 잡을 수는 없다. 보험이 있을 때 더 이제 둘 중 하나는 늘어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가 E는 증가하고 T는 감소하는 케이스고, 두 번째가 둘 다 증가하는 케이스고, 세 번째가 이제 E는 감소하고 T는 증가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세 모든 경우가 존재하는 저희가 보이고 있고, 각각의 경우에서 소비자 효용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B, C, D, E 모두 다 저희가 각각의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경우에서 소비자 효용은 보험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교 종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관심 파라미터인 베이스라인 컨텐전 레이트 R0, 인섹션 프로바빌리티 F, D1, D2가 변화할 때 테스트와 에포트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것을 저희가 이 테스트와 에포트가 증가할 필요 충분 조건을 각각 제시를 하고 있고요. D1과 D2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폴 포지션 4의 결과는 R0와 F가 변화할 때 테스트 또는 에포트를 한 방향으로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R0가 증가함에 따라 T가 증가할 조건은 그 사인이 포지티브일 조건입니다. 즉, 그 포지티브인 디렉트 이펙트가 네거티브인 인디렉트 이펙트를 도미네이트하면 이게 0보다 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충분 조건을 정리하면 이제 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F2의 한계 생산성 증가가 F2의 생산성 증가보다 더 빠르면 R0가 증가할 때 F2의 증가가 둔화되고요. 따라서 이제 테스트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E랑 T가 서로 그 대체 관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R0가 또 E를 이제 증가시킬 조건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충분 조건인데요. 테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충분 조건의 부등의 오른쪽 우변에 있는 거는 T over 1 T라고 해서 저희가 policy penetration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테스티드와 언테스티드 간의 비율로 이제 정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검사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그 테스트에 대한 그 마지막 테스트의 그 테스트가 이제 마지막 코스트가 페네트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면 에포트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F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충분 조건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 앞에서 본 그 조건들과 비슷한 조건들입니다. 이제 프로포지션 4의 3과 4는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데요. D1이라는 그 마이너 웨스 로스가 P1의 확률로 일어나게 되는데 에포트는 P1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테스트는 P1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D1이 증가하게 됐을 때 테스트보다는 에포트로의 자원 배분을 야기해서 E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D2가 이제 P2의 확률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에포트는 P2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테스트는 P2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D2의 증가는 테스트를 증가시키고 에포트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페셔널 플로우를 현실의 리얼 데이터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지금 논문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그 샘플은 대부분의 OECD 국가를 포함하는 42개 국가고요.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쿼터 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개 쿼터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 변수들은 이제 산업률, 스트링전스 인덱스는 락다운 스타일의 폴리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권고 관련된 인덱스인 뭐 테스팅,
뭐 컨택트 트레이싱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만들어진 인덱스가 컨테인먼트 헬스 인덱스입니다. 요거를 저희 논문에서의 테스트 프록시로 봤고요. 모빌리티는 구글 모빌리티에서 갖고 왔는데 기준 피리어드 대비에 해서 얼마나 그 공공 장소의 그 인구 이동이 줄었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게 저희 에포트의 프록시입니다. 그다음에 리프로덕션 레이트는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저희 논문에서는 R0 해당을 하는데 이게 한 명이 그 걸렸을 때 몇 명에게 전파를 시키냐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게 1보다 작게 되면 에피데믹이 잘 컨트롤되고 있다 해서 조만간 종식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서머리 스태티스틱스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 패널 리뷰레이션을 좀 해보려고 나라별로 이게 나라별 뭐 문화 차이라던가 그런 거는 뭐 홉스테드의 인디비주얼리즘 이런 변수도 컨트롤하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데이터 피리어드가 좀 작고 이 변수들과는 좀 인터콜레이트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리버스 코델리티 문제도 걱정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러프하게라도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프로포지션 4랑 좀 비교를 해보고자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모빌리티는 여기서 사실 락다운 스타일의 펄리스랑 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펄리스로 설명되지 않는 개인의 에포트를 매저하기 위해서 모빌리티를 스트링전시 인덱스의 성형 회귀한 잔차 레지듀얼 모빌리티를 에포트의 프록시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R0에 해당하는 전분기에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지금 컨테인먼트 홀스랑 파지티블리 콜레이트 돼 있고요. 모빌리티랑은 네거티블리 콜레이트 돼 있는데 결국 더 많이 퍼뜨려지는 상황일수록 더 강한 정부 정책과 더 많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세이털리티가 증가할 때 사망률이 높을수록 정부는 마찬가지로 더 강한 정책을 펼치고 개인의 노력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고 나름대로 인투이티브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팬데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재생확산을 막고 사회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와 개인과 공원 모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기제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특히 이론 논문에서는 중요한 주제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의 규모에서는 완전 보험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보험은 건강 위험을 완전히 해지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고요. 에포트가 주어진 경우에 보험은 테스트의 이피커시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였고, 보험이 도입된 경우에 최적 테스트 및 에포트 수준은 보험 유형에 따른 두 기제의 상대적 효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인해 네. 그래서 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위험이 완전히 해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테스트 또는 에포트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모델은 정보 비대칭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도덕적 해이 또는 예방적 노력이 가지는 양의 외부 효과까지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의 치명률, 재생산 지수 등에 따라서 최적 테스트와 에포트가 달라지는데 특히 강제성을 가지는 정부 정책은 각각의 위험 건강 기제의 상대 효율에 따라서 적정 강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경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데뷔 하시는 그와 같게 아주 빡빡한 내용, 거기다 시간도 정확하게 30분을 지켜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은 대구대 황진태 교수님이신데 오늘 학교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연구원의 박희우 박사님께서 이걸 뭐 대독이라고 해야 될까, 대프레젠트라고 해야 될까, 박희우 박사님께서 황진태 교수님 대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보험연구원의 박희우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황진태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총평으로 이 아래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비교적 잘 작성된 영어 논문이고 여러 프로포지션의 도출과 해석을 위한 많은 계산과 칼리브레이션 작업이 작업이 잘 되었다고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시의성이 되게 높은 논문이고 정부 방역과 개인 방역 그리고 팬데믹 하에서 보험의 역할에 대해서 다룬 되게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 방역과 정부 방역의 최적 투입 수준 그리고 보험 보유 여부에 따라 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다뤄준 논문이었고 그리고 연구 결과는 완전 보험이 개인 방역과 정부 방역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고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개인 방역과 정부 방역 사이에 대체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위에서는 논문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는 이 논문에 대해 질문과 그리고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는 연구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서론이 중요한데 서론에서 본 연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본 논문은 기존의 그 팬데믹 관련 연구에서 다뤘던 팬데믹의 원인 혹은 개인 방역과 정부 방역,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정부 방역에 관련 정책과 같이 기존 연구에 대한 팬데믹 관련 연구에 대해서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좀 별도의 장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이 어떠한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모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모형인 식 3.1부터 3.2 그리고 4.1부터 4.2에는 모두 정부의 내생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인데 여기서 정부의 검사, 그러니까 테스트가 효용 극대화를 위한 선택 변수가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형의 내생 변수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해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경제적 해석이 쉽지 않다면 모형의 현실적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소비자가 이렇게 최적 수준의 테스트와 에포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가 이렇게 보험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에포트를 비롯해서 정부의 테스트를 구매하는 것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식 4.1과 4.2에서 이 네 가지 형태의 재화를 선택해서 이렇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모형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모형이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독자가 모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논문에서는 그런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정부 및 개인 방역의 형태로 모형을 해석하기 위해 효용 극대화 문제의 주체를 선의의 사회 계획가로 보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정부의 목적 함수를 먼저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테스트 수준 T스타를 먼저 도출한 다음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 연결하여 분석을 하는 이런 분석 방법은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는 보험이 있는 경우 이렇게 테스트와 에포트 간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또 보험이 없는 렘마1에서 대체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인 식 3.1이 항상 또 성립하는 경우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해 주셨고 렘마3에서 제시된 조건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식 3.2와 식 4.2에서 이
휙 3.2와 4.2는 큰 의미가 없어서 원 모형에 좀 포함을 시켜서 추격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중요하지 않은 변수인 뭐 t나 q 같은 변수는 삭제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박기우 박사님, 황진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연구원의 변혜원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보험연구원 변혜원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황진태 교수님이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제 뭐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이제 모형을 셋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아니면은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서 공적인 노력하고 사적인 노력하고 보험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모형을 세워주시고 특히나 조금 다른 기존 연구들하고 좀 구별되는 걸 보면 보험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그걸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일단은 이제 보험이 컨슈머 웰페어를 이제 좀 높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셨고요, 모형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공적인 노력이랑 사적인 노력 중에 하나를 이제 딱 하나로 놓고 이제 보험이 들어오면 다른 애가 조금 더 효과가 높아진다. 그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보험이 들어오면 이제 보험이 아닐 때보다 보니까 이제 공적인 노력이랑 사적인 노력이랑 에즈워즈 파레토 대체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이걸 보여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뭐 처음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베이스라인 그 전염도, 그 다음에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감염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팠을 때 지금 치료하면 있는 그런 손실, 그다음에 나중에 받을 손실, 요게 바뀔 때마다 그러면 요 이제 그 공적인 노력이랑 사적인 노력이 어떻게 있을지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런 조건에서는 얘가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이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 티어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독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간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첫 번째는 약간 설명을 잘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이제 본문에서 이제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T가 되게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어떤 애지 하고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는 약간 정부가 테스트를 할 때 얼만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도 있고, 아니면 테스트에 대한 뭐 투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뭐 테스트 팔러시라고도 얘기를 했다가 테스트를 늘린다고도 했다가 테스트 수준이 높고 낮고, 그래서 약간 뭔지 감은 잡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론 페이퍼니까 하나를 딱 붙들고 그걸로 가는 게 독자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는 솔직히 이제 테스트를 받지 않은 사람이랑 받은 사람이랑 아까 파마스 페네트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비슷한 내용 같긴 하지만 하나로 좀 이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황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앞에 서론에서 소셜 플래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본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인슈런스 없을 때 보면 컨트롤 베리어블이 그 사적인 노력이랑 공적인 노력이랑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스트래티지가 이 노력 둘 다 다인 것 같고, 보험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4개를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컨트롤 베리어블로. 그러면 이게 소셜 플래너가 그 개인의 노력을 컨트롤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 뒤에를 보면 잠깐만, 근데 이 소셜 플래너 말고 그렇다면 개인이 그러면은 티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료도 보험료가 아니죠. 나중에 보험금도 할 수 있나? 약간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누가 플레이어고 누가 결정자이고 이런지를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마이너한 퀘스천인데요. 이게 보면 0 시작해서 2분의 1 1로 가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건 그냥 순수한 그냥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테이블에서 요거는 약간 제가 무슨 뜻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그게 왜,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사점에서 보면 뭐 도덕적 해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우리가 그 뭐지 부분 보험으로 하든지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코멘트를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프로포지션 중에서 어떤 해하고 관련이 있을까 약간 그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제한 사항인데 이것도 독자 입장에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탈할 때 큰 T가 이제 시점이었는데 뒤에서는 우리가 약간 텍스 아니면 코스트 오브 테스트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약간 두 개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스트 펑션을 봐도 이제 정부의 노력을 하는 코스트 펑션이랑 얘랑 다른 걸 구별하기 위해서 아마 큰 애랑 작은 애랑 하신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쓰면 왠지 큰 애랑 작은 애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토탈 코스트고 하나는 마지널 코스트 같아서 딴 애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요거는 라그랑지안 누구나 다 알 것 같아도 얘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그 노력의 생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요 변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기는 맞는 말인데 약간 더 설명을 하자면 그 노력으로서 전염력을 낮추게 하는 그런 효과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아까랑 관련된 거예요. 모델에서 누가 결정자인지 아닌지 액션이 뭔지를 확실히 얘기해야 약간 덜 헷갈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지금 보니까 잘 다듬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워킹 페이퍼라서 그런데 이제 보통 저도 보면 레프 리포트 쓸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테이블이랑 프로포지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 넣으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토론으로 이양석 교수님 지금 리스크관리 학회장님으로 지금 등극하셨는데 오늘도 뭐 학회장 되신 이후로 첫 번째 토론 아닙니까? 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양석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페이퍼를 쓰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내용이 쉬운 건 아닌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많이 이미 디스커션도 제가 많이 했어요. 저자들이랑.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내용이 막 나와요. 보면.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페이퍼는 상당히 타임리하고 인포머티브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적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그 보험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논문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보면은 이 페이퍼에서는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이제 그 그림 1입니다. 보면 피규어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인펙션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컨텐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좀 어학적으로는 별개의 용어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컨텐전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인펙션이라는 용어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은 게 들어가는 거죠, 몸에. 그래서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 현상을 우리는 이제 인펙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보면 제가 뭐 사이언티스트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개체가 있어서 내한테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이제 저한테 균이든 바이러스든 들어와서 이제 제가 뭔 일이 안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펙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기 감염이라는 걸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개념으로 저자가 사용하신 그 용어를 그냥 순수한 인펙션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early contagion이라는 개념으로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감염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감염이 많이 생기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제 감염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컨텐전 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0가 기본 베이스라인 감염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인 여기에서는 이제 뭐 우리들이 되겠죠. 우리들이 이제 뭐 마스크도 잘 쓰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뭐 놀러도 잘 안 가고 그랬을 때 이제 감염 현상을 좀 줄이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상정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야 이게 R이라고 하는 게 F랑 서로 뭐 크냐 작냐 이런 거 어떻게 되냐 막 그렇게 고민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상관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R이 그러니까 컨테이전 레이트가 초기 감염률 F보다는 큰 거를 보통 이제 상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을 건데 이제 감염됐을 경우에 초기 감염됐을 때는 데미지가 큰 감염이 일어나고 이제 나중에 성숙했을 때는 데미지가 좀 감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초기 감염이든 어떤 뭐 컨테이전 나중에 컨테이전이든 간에 트리트먼트는 이제 D1이라고 하는 트리트먼트를 동일하게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있는 함수는 이제 그 수치 분석에 쓰였던 함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노력을 안 해도 베이스 라인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약간 우려기 때문에 이건 좀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 논문을 보면서 제일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P1에 있습니다. 이게 D1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감염이 D1이라고 하는 감염의 이제 그 비용이 발생한 현상인데요.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이제 전염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를 했더니 테스트가 잘 돼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은 게 D1이라고 하는 규모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자분들이 이제 풀 인슈런스가 옵티멀이라는 걸 밝혀서 그게 이제 상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F 곱하기 T라고 해서 초기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여기서 테스트라고 하는 감염인지 아닌지를 평가받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 빼기 F는 감염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는 안 됐는데 이제 남이 자기를 감염시키는 경우죠. 그래서 남은 두 번째 이제 제가 그래서 브래킷을 썼습니다. F 곱하기 1 빼기 T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죠. 남이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저자들은 이제 R을 가운데 주는데 저는 이제 시간상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R을 제일 마지막에 뒀거든요. 그래서 R을 둠으로써 이제 감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전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R이 뭐냐면은 개인들의 어떤 이제 예방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여전히 감염됐으면 또 검사를 받아서 자기가 양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T가 안 굽혀졌을까 그런 게 이제 약간 이제 약간 고민이었고요. 보면은 그건 오늘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됐고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감염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감염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고 아니면 심각한 감염이 일어나서 D2를 받는 경우든 어쨌든 이걸 발생하는 확률 구조를 잘 만들어내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와 연결시키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게 제 느낌에는 논문이 계속 많이 나올 수 있는 일단 어떤 뭐 보물창고 같은 논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다음 이제 마이너 코멘트를 해드리면은 이제 저자께서는 이제 희우의 2006년 논문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많이 개기면은 그러면 이제 그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물론 맞는데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뭐 호모 사피엔스 등장하기 전부터 엄청 오래 전부터 창고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고문헌을 좀 더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테스트 팔로시를 이제 늘리면 돈이 많이 들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개인의 에포트 여기서 이제 대문자 C는 이제 정부의 어떤 테스트 팔로시고요. 그다음에 스몰 C는 이제 개인의 어떤 감정 예방을 하는 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이 두 개가 이제 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되게 이제 수치 분석에서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엄청 컴팩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부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보면 그런 단순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험료를 이제 처음에는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텍스라고 간주하셨고, 그 다음에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보험금 지급과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정부의 노력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함께 대해서 보험료를 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좀 분리해서 해석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참고 문헌 중에서 이건 굉장히 많이 난데요. 아제모루라고 하는 와 기타 등등 3명의 공저가 있는데 이제 풀페이퍼에서도 2명만 인용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일치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제가 좀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스몰 아이가 뭘까 이거 고민했거든요. 인슈런스를 저자가 의도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보시면 파샬인데 너무 그 파샬임을 강조하기 위해, 파샬 데리비티브를 강조하기 위해서 변수를 좀 더 서브 스크립트에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좀 일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분석은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수치 분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치 분석을 굉장히 뚫어지게 많이 봤거든요. 여러 번 봤습니다,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수치 분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프로포지션 3에 해당하는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경우 다 찾아내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훌륭하신 일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치 분석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포지션 3을 위한 수치 분석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생이 되시겠지만요. 보면은 저도 수치 분석 많이 해봤는데, 균형 만든 수치 분석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일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독자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쪽이 좋지 않아요. 해서 그 궁금증을 몇 개를 달아놨으니까요. 그냥 참고해 주셔서 보시거나 무시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제가 느낀 거는, 그래서 수치 분석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컴패리전 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근데 제가 저자의 의도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 이거 프로필 3을 어떻게 하든 간에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알고 감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처음에는 저도 왜 리스크 오버전 타입별로 왜 분석을 따로 하지 않지 이런 게 이제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풀 인슈런스가 옵티멀인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스크 오버션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보험이 있는 경우는, 그런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리스크 오버션에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해석을 좀 더 하실 수도 있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이거 앞으로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 논문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퓨처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이 사망률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죠.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는 죽을까 봐 겁냈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 죽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많이 사망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컨텐전 레이트에 대해, 그게 사실 제가 보니까 컨텐전 레이트가 저기 보면 1 빼기 F에 1 빼기 T에 이 숫자 다 합치면 굉장히 작아져요, 보면. 그러면 R을 자기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포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개기는 거죠. 에포트 안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기서 컨텐전 레이트가 very small인데, 결국에는 개인인 노력, 예방 노력은 must be 빅인데, 그건 제가 잘못 적었고요. 아주 빅이거나 아니면 아주 안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에 관한 이론적인 거는 좀 모델을 좀 더 향후에 좀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께서 마지막에 컴펜트 단계 이제 모럴 해저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경우에, 이제 저자의 추측은 파셜 인뎀니티 오어 뭐 디덕터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디덕터블이 아마 먼저 나올 것 같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컨텍스처를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파샬도 이렇게 비율적인 파샬보다는 약간 계단형 파샬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보면 그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데미지가 이제 딱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셨는데, 이제 컨티뉴어스 데미지 디스트리뷰션을 넣으면은 파라메터 에포트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재밌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뭐 이렇게 온라인상이나 지금 채팅이 들어온 건 없는데요.
또는 여기 오신 분들 뭐 그 궁금한 얘기, 사실은 이론적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시고 질문 뭐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좀 인투이티브한 질문 코멘트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좀 무거운 논문에 가벼운 양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없으세요? 저는 이 논문 뭐 이제 이론 논문 제가 쓰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논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논문은 틀림없이 이제 초기에 그죠? 이 이제 코로나 나왔을 때 구상하셨을 텐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지금 단계에서 구상하면 논문이 이거와 같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게 에피데믹에 관련된 관점은 집단 면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헬스 이코노믹스에서 나오는 질병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손실, 여기서는 사실은 그 치료 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는 소득 상실 보통 얘기하는데 에피데믹 지금 이런 같은 경우 우리가 집단 면역과 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총 비용, 개인 비용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지금 좀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집단 면역으로 가는데 아까 이양석 교수님이 조금 지적했지만 우리로 말하면 좀 중증, 그 중증을 통해서 우리가 잃는 고통 아니면 데스 그거를 줄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논문이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게 하나 좀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달라졌을까요?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이제 그 엔드 오브 스테이지에서 논문의 구상이 달라졌을까요? 하는 게 하나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 그 정책을 많이 우리 연구하는 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여기 이제 정부의 정책, 그죠? 정부의 정책 T하고 개인의 노력 그 E하고 우리나라의 그걸 보면 정부의 정책이 개인의 노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거. 이게 두 개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개인의 노력이 우리가 프랑스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적에서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하고 만약에 두 타입이 다르다면 타입 A가 타입 B가 있다면 논문의 구성은 좀 달라지는 것인가? 뭐 비이론적으로 저희들이 봤던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논문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논문이 또 이론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고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코멘트가 우리 쪽에서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김기성 박사님 뭐 많은 질문과 코멘트가 오셨는데 축복드립니다. 이게 축하죠. 이게 엄청난 축하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시간이 아직 뭐 15분, 20분 있기 때문에 우리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황신태 교수님 해주신 코멘트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희가 그 T를 선택하는 건 주체는 정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소셜 플래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또 그 정보 비대칭이 없기 때문에 소셜 플래너는 그 에이전트의 개인이죠. 개인의 그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T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셜 플래너가 T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거를 컨스트레인트로 놓고 개인은 E만 선택하든가 아니면 보험이 있을 때 E랑 I1, I2를 선택하든가 똑같은 결과가 돼서 저희가 그냥 선택 변수를 그냥 E랑 T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좀 클리어하게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도 이 정부가 소셜 플래너랑 똑같진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할 때 퓨처 리서치로 먼저 정부가 어떤 레벨이든 강제하는 어떤 T 레벨을 정했을 때 나머지 그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디시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논문 구상을 했었는데 아직 뭐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T가 컨스트레인트로 따로 라그랑전에 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테스트와 에포트 간의 대체 관계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여러 파라미터들이랑 코스트 펑션이랑 뭐 유틸리티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그 식 그대로를 그냥 조건으로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lemma 3에서 제시되는 조건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기본 레포트였고 두 번째가 기본 테스트였는데 두 번째가 좀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가 일단 강조할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T를 만약에 기본으로 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오면 디시전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변혜인 목사님도 너무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테스트 T에 대해서 다시 그 이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어서 해석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모델 측면에서는 뭔가 테스트의 정확성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테스트를 얼만큼 광범위하게 하느냐, 예를 들면은 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증상자만 한다든가 우한에서는 전원 다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모델상에서에는 그냥 그 테스트가 successfully 됐느냐로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좀 그 겹치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그 왜 원피리어드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 멀티피리어드로 가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주요한 임플리케이션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좋은 점이 만약에 그 두 기간으로 나눠서 첫 번째 기간에 내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보전을 받았으면 나는 이제 해지할래 이럴 수가 있고 첫 번째 기간에 안 걸렸으면 이제 나는 리뉴얼을 할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이슈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심플하게 한 기간의 보험 기간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한석 교수님도 정말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수치 예제는 네, 만들기 위해서 아주 짠했던 그런 거였고요. 근데 지금 그 테스트에 대한 코스트 CT에서 그 센서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 A가 이제 상당히 크고 이제 F2에 대한 코스트 센서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 C가 좀 작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T가 지금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 값을 가지게 했는데 이게 그 A가 작아지게 되면 T가 자꾸 1이 되는 코너 솔루션이 나와서 그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에를 갖도록 좀 얘를 크게 일부러 했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F2는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 서포트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뭔가 내부에를 그냥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세 분 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코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 김원석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이한석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데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기존 논문에서 SIR 모델이라고 해서 아직 안 걸린 사람, 걸린 사람, 리커버된 사람, 거기에 데스까지 더한 그런 논문들이 일단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더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멀티피리어드로 가야 되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그 김영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나라별 인디비주얼이든지 콜렉티브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겠느냐. 이것도 그 애프트에 대한 애프타잇이 다른 그 경제 주체에 대해서 그 디시전 메이킹이 어떻게 되느냐로 이제 이건 좀 다른 논문이죠. 근데 이런 논문도 아마 있긴 있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석승훈 교수님, 뭐 이렇게 또 좋은 논문 같이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한마디 코멘트 없으세요? 네, 네.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조용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홍 교수님이 하실 얘기가 있다. 그럼 홍 교수님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에서 오랜만에 조금 뭐 단단하고
사실은 조금 무겁지만 중요한 연구가 오늘 발표되고 토론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2년 동안 전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저희들이 이 토론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연구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 연구인가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과 오늘 이렇게 발제해 주신 우리 김병선 박사님, 토론해 주신 황진태 교수님, 그리고 대독해 주신 우리 박효 박사님, 그리고 변혜원 박사님, 이항석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26회 산학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